85세. 이 숫자가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제는 조심해야지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일 뿐인데 뭐가 무섭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85세는 우리 몸과 뇌가 급격히 변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중 상당수가 85세에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85세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와 반대로 이를 건강하게 돌파하는 비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들어온 82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크게 놀랐지만 사실 그분은 지난 몇 달 동안 85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짜게 드시고 술과 담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이상이 쌓여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평균 10년은 아픈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85세 전후가 삶의 질이 급격히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치매 발병률, 심장질환 사망률 모두 이 시점에서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벽을 넘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를 새로운 황금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실행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토대로 50대부터 80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4가지 위험 요소가 생명을 위협하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위협.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 하나에 이미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짜게 드시고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단 음식을 즐기며 심장약을 먹으면서도 담배를 놓지 않는 분들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7세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 15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으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심혈관 질환이며 그중 다수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막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이고 당뇨 환자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중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즉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균형이 무너져 쉽게 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뇨가 악화되고 심폐 기능도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실제로 74세 최순덕 어머님은 코로나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고 혼자 지내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몇 달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외로움 자체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데 혼자만 지내면 이 과정이 사라지며 뇌 기능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협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하고 비타민 D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들며 비타민 B12 부족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약해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모두 노인의 단백질 부족,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협, 만성질환 관리 소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이 바로 85세의 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을 이겨내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5가지 건강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5가지 비밀, 이것이 바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습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이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활 방식이지만 꾸준히 지키는 분들만이 긴 세월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햇볕을 쬐며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94세 김봉순 어머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한강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비가 오면 실내 복도에서, 눈이 오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검사한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게 나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100세 이상 장수인의 대부분이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며 걷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적게 먹되 단백질은 반드시 챙기는 식사입니다. 92세 박정우 어르신은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은 줄였지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과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콩나물 무침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과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고 혈관 건강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하며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몸무게 1kg당 하루 1.2 till 1. 5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달걀, 두부, 생선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루 여러 명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부산의 89세 신영자 어머님은 아침에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에는 자녀와 통화하십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고 머리도 맑으십니다. 스위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대화를 활발히 나누는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말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며 대답하기 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정기검진과 예방의학입니다. 제주도의 88세 오창수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작은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덕분에 여러 차례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 약을 마음대로 끊은 노인은 응급실 입원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병 자체가 약의 부작용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깊은 잠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광주의 91세 한순덕 어머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염증 수치도 젊은 사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덴마크 대학 연구에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부족한 노인보다 낮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보너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매일 밤 감사의 마음을 떠올린 노인은 뇌 건강이 훨씬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실제로 뇌세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들은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챙기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85세의 벽을 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이 비밀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와 수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신뢰를 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원칙만 이야기한다면 좋은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가 함께할 때 그 메시지는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먼저 울산에 사시는 76세 김명자 어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만 해도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당뇨 수치도 높았으며 체중도 많이 빠져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의 시간이 염려된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철저히 실천하게 도왔습니다. 처음 2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부터 어머님은 스스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표정은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극적인 회복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약 40%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수십 년간 2만 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 노인의 뇌졸중 발생률이 약을 중단한 노인보다 6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조사입니다. 이 지역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하루 전체 칼로리는 적었지만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소식 샤오시 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챙겼고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본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또 하나의 강렬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접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자 기억력 저하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이처럼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과 자극에 따라 반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대구의 81세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그는 매일 라면과 김밥만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영양실조에 빠져 걷기도 힘들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병원 검사 결과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꾼 후 2달 만에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빠르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낙상과 골절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 체질이 좋다라는 말로 장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습관과 선택이 있었고 그 습관이 몸과 뇌를 지켜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라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삶의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모든 사례와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교훈.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와 연구 결과들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준비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0인데 무슨 운동이야, 무슨 새로운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80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 노인도 몇 달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조사에 따르면 85세에 금연한 노인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호흡 곤란이 줄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것, 달걀 하나를 더 챙겨 먹는 것, 저녁에 자녀와 몇 마디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건강과 수명을 바꿉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마을 노인들은 매일 소박한 산책, 소박한 식사, 소박한 대화로 100세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셋째, 고립은 병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외로움은 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위험 요소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뇌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의도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짧은 인사조차 뇌를 자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넷째, 예방이 치료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장수의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다가 혈액 수치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했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진실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이 몸을 살린다는 교훈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성 염증을 유발해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팀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뇌 MRI를 분석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으세요.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하세요. 오후에는 이웃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 작은 5걸음이 85세의 벽을 허물고 90세, 100세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혜였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5세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바로 인생 후반을 다시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열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85세를 마치 끝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 나이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위협과 5가지 비밀, 그리고 삶의 교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검증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행법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아수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전화를 걸어 안부라도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실행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모든 걸 다 지키려 하다 보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내일은 달걀을 하나 더 먹고, 모레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순간 여러분은 85세의 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은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함께 가십시오. 주말에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냉장고 속 음식을 확인하며 영양 상태를 점검해 드리십시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영상 통화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이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입니다. 80세 등산을 시작해 90세까지 산을 오른 분, 85세 컴퓨터를 배워 손자와 영상통화를 즐기는 분, 75세에 혼자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은 분. 이분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용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작은 발걸음이 결국 90세, 100세를 향한 건강한 황금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부모님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의 길잡이로서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85세의 벽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 김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